요즘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돈은 많던 적던 다들 은행에 보관하는데요. 그 이유는 돈은 개인이 보관하는 것보다 은행에 맡기는 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에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하면 이자를 주고 개인 신용 평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은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은행을 믿고 맡긴 내 돈을 몽땅 떼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맡긴 돈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있는 내 돈 날리기 싫다면 당장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주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현금을 지갑에다 두둑히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시대는 아니죠. 뭐든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넣어야 되는 장지갑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명절이나 의미 있는 날에 자식들이 찾아와 용돈을 주면 그 돈 세는 재미로 산다, 그러시던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현금으로 준 용돈을 손가락에 침을 붙여서 펄떡펄떡 세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거지요. 또한 현금이 지갑에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굶어도 배도 고프지 않고 뿌듯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있는 돈은 안전한 은행에 맡기고 필요할 때 찾아서 씁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돈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노년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노년에 여윳돈이 좀 있으면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고 당장 돈이 나오지 않는 땅이나 건물에 있는 돈 다 투자하면 당장 쓸 돈이 없어서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지요. 팔려고 해도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노년은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석같이 믿고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행에 맡긴 돈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그 은행 부지점장이 자기 돈처럼 찾아서 썼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부지점장은 자살을 합니다. 고객 예금을 몇 천만 원이나 마음대로 찾아 쓰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살을 했겠죠. 예금주는 은행 측이 보상도 안 해준다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은 뉴스를 통해 가끔 보게 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이나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하는 금융사고 피해액은 최근 5년간 4,8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철석같이 믿었던 은행도 알고 보면 100% 안전한 곳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도 수시로 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행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죠. 바로 IMF 때 은행들이 문 닫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그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 은행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 은행도 파산해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요즘 국내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은 1997년 말 외환 위기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은행이 도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만약 은행이 문을 닫으면 그 은행에 맡겨두었던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들어 두었다가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능력을 잃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장해주는 돈이 1인 5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천만 원이나 1억을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원리금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떼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란 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다 이자를 합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거죠. 이때 원리금 5천만 원에서 이자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은행인데 지점만 다르게 각각 3천만 원씩 넣어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총 6천만 원인데요.
이건 은행 지점이 다르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6천만 원 전액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같은 은행이고 지점만 다르게 예치해 놓은 경우도 지점별이 아닌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는 1인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보호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떼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하나의 은행에다 있는 돈 다 몰아서 넣어 놓기보다는 금액을 작게 나눠서 여러 은행에 넣어 놓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방법은 우수 고객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이는 일은 없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자금을 여기저기 넣어놓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금 몇 억을 저축은행 10곳에 4,800만 원씩 나눠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가면서 쏠쏠한 이자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으로 안전하게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 모든 금융권이 다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권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통상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이 은행들은 모두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상호저축은행 이렇게 5개 금융권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이 해당되지 않는 금융권은 어느 곳일까요? 그것은 신용협동기구인 단위농협, 축협, 수협, 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금융권은 아예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기금에 의해 1인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준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좀 다릅니다. 우체국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됩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은행의 모든 금융권 상품이 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따로 있고 예금자 보호 상품에 한해서만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만기 이래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 상품이나 수익증권, 저축은행이 발행한 채권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이런 금융투자 상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서민들이 집정만을 위해 많이 가입한 주택청약 저금과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도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금자 보호 상품이 따로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을 은행에 넣어 놓을 때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알아보고 넣어 놓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여러 은행에 나눠 놓는 것도 좋겠지요. 오늘은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잘 알고 맡겨야 된다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은행에 있는 내 돈 잘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시고 잠자는 돈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거래도 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인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인지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